아마 당신과 나는 그 의문을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코끼리, 당신의 코, 왜 그렇게 길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그러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코끼리의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프리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고대 원고의 큰 구조 아래 수천만 년 동안 숨겨져 있습니다. 긴 코끼리의 진화 암호에 관한 이 가족의 조상, 바로 선사시대 아프리카를 습하고 더운 진흙 그늘의 열대우림을 진화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고대 코끼리로 진화했습니다. 이번 영상, 제가 당신을 신비로운 고대 코끼리 왕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긴 코끼리가 속한 집단, 과학자들에 의해 아프리카 동물 중의 무덤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오늘날의 관치 무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굽 토끼 무덤, 해우 무덤, 그리고 멸종된 중각수 모 등도 포함됩니다. 이 동물들은 비록 외관상으로는 크게 다르게 보이지만 모두 몇 가지 유사한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독특한 짧은 목, 뒤쪽에 위준해야 합니다. 알려진 가장 초기의 긴 코끼리 조상, 모로코에서 발견된 원형상, 그 시작 시대, 6천만 년 전이 조류 고대 형태가 모여 있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5,500만 년 전이 고대 형태 무덤으로 이동하다. 모로코에서 또 하나의 선사시대 긴 필기 무덤이 나타났다. 비늘 회색 짐승. 그 외관은 사람들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 오늘날의 코끼리와 연결짓기. 이때 지구 전체의 환경은 매우 따뜻했다. 이것은 대형 포유류의 발전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비늘 회색 짐승 이후에 나타난 누미디아 짐승. 체형은 현재 무덤의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이집트의 두꺼운 모래, 긴 필기 무덤의 번영 여정을 기록했다. 3,500만 년 전, 이집트의 파유무 지역, 긴 필기 무덤은 이미 몇 가지 다른 유형으로 진화했다. 그들은 형태가 서로 다르다. 긴 필기 무덤의 다양성과 번영 시대를 대표한다. 유명한 조상상, 파유무 아프리카 짐승군의 대표이다. 조상상의 유명세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 동안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현대 코끼리의 가장 원시적인 조상으로 여겨진다. 이 관점을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댓글은 하나를 뺄 수 있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인식은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반박되었다. 이른바 조상상, 단지 긴필묘에서 멸종한 하나의 분지일 뿐이다. 어떤 후손도 남기지 않았다. 초기 및 동시대의 긴필묘와 비교할 때 조상상의 형태는 다소 지나치게 특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네 발의 비율은 매우 짧다. 그리고 거대한 몸체와 비례하지 않는다. 전체 몸체는 마치 늘어난 수통처럼 보인다. 이런 형태가 기형인 동물, 아마도 양서류 생활을 했을 것이다. 수생식물과 다른 부드러운 식물을 먹고 살았다. 조상상과 비교할 때 같은 방식으로 발견된 고대 대나무 석상은 진정한 의미의 코끼리 조상에 더 가깝다고 여겨진다. 그들은 이미 현대 코끼리와 유사한 긴필을 초기적으로 진화시켰다. 그러나 코의 혀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고대 대나무 석상은 여전히 긴 아래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코가 음식을 먹는 것을 돕기 위해 더 큰 아래 앞니를 가지고 있다. 고대 대나무 코끼리의 체중은 2톤 이상에 이를 수 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포유류였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긴 필묘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환경에서 언급된 가장 큰 괴수이다. 오늘날까지 긴 필묘 안에서 더욱 기이한 멸종한 비만 동물도 있다. 구멍 코끼리. 그 조상은 아마도 원시 코끼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대 대나무 코끼리와 함께 공존했다. 돈수라는 이름의 원시 긴 필묘. 긴 필묘의 분화 초기에서 그들은 이미 코끼리와 진화의 주축에서 분리되었다. 갈라져 나갔다. 따라서 분류상에서 돈수구멍 코끼리 등을 독립적으로 근접 코끼리형 아바로 분류한다. 그들과 코끼리의 관계, 마치 같은 원시 코끼리 속에 속하는 사자와 바다사자처럼 전혀 관련이 없는 두 종류의 동물이다. 구멍 코끼리의 기이한 형태, 고대 학자들에게 난해한 수수께끼를 남겼다. 그들은 다른 코끼리 종류와는 다르게 두 개의 발달된 위턱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두 개의 아래턱 이빨이 매우 발달해 있다.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구멍 코끼리의 이 기이한 아래턱 이빨의 기능,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받는 추측은 코끼리의 긴 코, 현대 코끼리보다 훨씬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기에 구부리기와 잡는 능력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사할 때 코끼리는 머리를 나무의 가지에 가까이 대고 먹어야 했습니다. 크고 앞으로 뻗은 상아가 이를 방해했습니다. 따라서 코끼리의 위 앞니는 완전히 퇴화하여 사라졌습니다. 아래 앞니의 위치도 아래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머리가 나무의 가지에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긴 코의 기능이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에 코끼리는 아마도 코로 식물의 가지와 잎을 감쌀 것입니다. 음식을 아래 앞니의 위치로 끌어당깁니다. 아래 이빨을 이용해 가지와 잎을 긁어내어 먹습니다. 코끼리의 머리와 목 부분은 더 발달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긴 코목과 함께 더 큰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코가 먹이를 찾는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합니다. 코끼리와 다른 코끼리 종류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그들이 음식을 씹는 데 사용하는 어금니에 있습니다. 현대 코끼리의 어금니는 일생 동안 여러 번 교체됩니다. 일반적으로 코끼리의 입 안에서는 위아래 턱의 한쪽에서 각각 하나의 어금니만 볼 수 있다. 어금니가 심하게 마모된 후 다음에 발달하는 새로운 어금니로 대체된다. 그러나 구멍 코끼리는 이러한 진화 과정을 겪지 않았다. 그들의 입 안에는 가득한 이가 자라고 있다. 내마모 능력은 현대 코끼리보다 훨씬 낮다. 결국 구멍 코끼리는 다른 고대 코끼리와의 경쟁에서 점차 패배했다. 1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멸종했다. 반면 긴 코끼리의 조상 진화는 이쪽에서 구멍 코끼리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 같다. 3400년 전 기후변화가 서식때 가장 심각한 멸종사건을 촉진했다. 당시에는 초기 신생 때의 점진적 멸종사건이라고 불렸다.
이후 숲 환경은 점차 서부 초원으로 대체되었다. 이때의 코끼리는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야 했다. 어떻게 거대한 체형의 자신을 두 번째 풀을 선택할 것인가? 한 번 풀을 먹고 다시 다이빙할 수는 없지 않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연스럽게 목을 길게 늘려서 구멍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긴 코끼리 조상에게 전해진 아프리카 짧은 막 유전자는 이때 그것들의 진화 경로가 제한되었다. 경직된 목 척추는 코끼리를 강요했다. 점차적으로 벗어나는 전략을 선택했다. 비록 나는 선사시대 코끼리와 같은 공경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또한 직접 경험했다. 목 척추와 허리 척추를 보호하는 힘이. 나는 지금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크다. 그래서 편안한 의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체공학 의자의 디자인, 허리 근육에 필요한 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척추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안한 앉은 자세는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이시오 C300 인체공학 의자, 제 허리의 구세주입니다. 독점적인 도미노 허리 받침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자가 적응형 슬라이딩 지지대, 저에게 매우 신기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정면 왼쪽 또는 뒤로 기울일 때도, 좌우로 흔들어도 허리 받침이 허리에 꼭 맞습니다. 편안한 허리 지지감을 제공합니다. 9개의 지지대가 편안합니다. 일반 의자처럼 허리가 아프거나 등이 아프지 않습니다. 초유연한 6D 생체 모방 관절 팔걸이. 큰 각도로 안팎으로 회전하고 위로 기울어집니다. 앉아서 게임을 하든 누워서 핸드폰을 하든 팔은 언제든지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용 가치는 만점입니다. 광각 기계 헤드레스트의 조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머리와 목을 지지할 수 있는 완벽한 각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 C300 인체공학 의자, 전체 메쉬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뛰어난 통기성을 실현했습니다. 앉아있어도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예술과 체형에 좋은 파트너입니다. 만약 당신만의 전용 의자를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빨리 평가구역의 고정 링크를 클릭하세요. 지금 구매하면 5년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방문 설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그럼 코끼리가 목을 늘리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진화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항상 어려움보다 많습니다. 나는 얼굴을 더 길게 할 수 있을까요? 중흥 시기부터 많은 고대 코끼리들이 이 진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를 장하강 코끼리라고 부릅니다. 선척 코끼리와 천척 코끼리의 기이한 고대 코끼리, 공식적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북의 접경에 따라 도로다리를 통해 아프리카를 나왔습니다. 장화면의 첫 번째 번영을 창조했습니다. 천척 코끼리는 전형적인 닭간 코끼리 종류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이 화풍은 현대 코끼리와 다릅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적어도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하천 비율은 현대 코끼리보다 훨씬 큽니다. 하천의 끝부분에는 2개의 하악치아가 자랍니다. 그 기능은 아마도 때문일 것입니다. 천자 코끼리의 긴 코 기능은 아직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발달한 하천은 먹이를 찾는 데 일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끼리의 긴 코 진화, 또한 긴 얼굴의 과정에서 서로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라시아의 옛 지배자 거대 도마뱀의 멸종 이후 천자 코끼리와 그 친척, 이 새로운 땅에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외반이 각기 다른 긴 하천 코끼리들, 아시아와 유럽, 북미 전역에 빠르게 분포합니다. 그중 아시아의 삽터 코끼리 형태가 가장 독특합니다. 중국은 삽터 코끼리의 주요 분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내몽골에서, 간수와 닝샤에서도 많은 삽터 코끼리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삽터 코끼리와 그 친척, 긴 코목에서 단일 삽터 코끼리과로 불립니다. 삽터 코끼리를 제외하고 판치아 코끼리도 포함됩니다. 치치 코끼리, 은치상, 위유형, 그들의 공통 특징, 바로 삽처럼 곱고 긴 하악을 가지고 있다. 2개의 평평한 하악치아, 하악의 끝부분에서 삽환과 유사한 구조로 특화되었다. 삽치상, 산치상, 위 독특한 하악 형태, 자연스럽게 삽의 용도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과거 사람들은 추측했다. 삽치상의 삽환, 뿌리줄기를 파내는 데 사용된다. 또는 수생식물에 사용된다. 그러나 만약 삽터 코끼리가 흙에서 음식을 가져간다면 그들의 오래된 이빨은 반드시 모래와 진흙에 심하게 마모될 것이다. 화석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떨어져 있는 목척추 또한 삽질과 같은 동작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현재는 생각된다. 삽터 코끼리는 긴 코를 사용하여 식물의 줄기를 산날의 날카로운 가장자리로 끌어당긴다. 음식을 잘라낸다. 그러나 모든 긴 코끼리가 삽터 코끼리처럼 발달된 아래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형식 유라시아 대륙에 살았던 스키토 코끼리, 그리고 북미에 가까운 친척인 하이퍼 코끼리. 비록 하이퍼 코끼리는 현대 코끼리보다 훨씬 발달했지만 그러나 아래 앞니는 완전히 퇴화했다. 이러한 고대 코끼리의 하이퍼 코끼리의 역할에 대해 과학자들의 더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 중형식에서 나퍼 코끼리와 사퍼 코끼리다. 긴 코끼리의 전성기를 제공하기 위해, 그러나 늦은 중형식 이후 긴 코끼리는 쇠퇴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코끼리의 긴 코의 진화에 따라 하이퍼 코끼리의 실질적인 의미는 점점 더 많은 부분이 긴 코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김강산은 그 거대한 하천이 장관처럼 보인다. 그러나 완전히 짐이 되었다. 점차적으로 코끼리의 진화 역사에서 퇴출되었다. 상형식에 도달했다. 비록 납치상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변모했다. 발달된 하천과 하문시, 거의 퇴축되어 사라졌다. 현대 코끼리의 외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단강 납치상의 대표 유형을 제공한다. 아시아의 중화 유사상 포함, 북미의 검 유사상, 그리고 남미의 구의 예상. 이것은 또한 긴 코끼리목 진화 역사에서 남미로 진출한 유일한 사례이다. 납치상은 단강화의 또 다른 대표이다. 중형식에서 생활했다. 초기 갱신식의 보호용 드래곤 치상과 함께 단강화 납치상과 비교할 때 보호용 드래곤 치상의 치아 구조는 더 복잡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들이 납치상과의
진짜 코끼리과의 전이 유형일 수 있다고. 그리고 코끼리 유형 항목에서 매우 기본적인 유형이 있다. 매우 일찍 다른 진화 지식과 분리되었다. 그것은 마비상과 같다. 그것들은 납치상과 비교할 때 더 일찍 강으로 축소되었다. 마비코와 납치상의 주요 차이점. 여전히 치아에 관한 것이다. 납치상의 치아 구슬로 구성된 갈기에 적합한 저장면. 반면 마비코의 저장면. 치아 구슬로 날카로운 가장자리의 능선을 형성한다. 음식을 자르는 데 적합하다. 그들은 납치상과 비교할 때 추정된다. 더 나뭇잎과 연한 가지에 치우쳐 있다. 마비코까지 가장 먼저 아프리카의 전역 형태로 나타났다. 초기 중신에서 그들은 납치상과 함께 아시아 유럽 대륙에 함께 진입했다. 다양성은 납치상보다 훨씬 낮다. 2007년 그리스 북부에서 거대한 상하 한 쌍이 발굴되었다. 그 길이는 고대 상하의 치아 길이 기록을 갱신했다. 전체 길이가 거의 5m에 달한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 상하의 주인 마비코의 가장 큰 구성원이다. 유럽식 다나코 2종 주로 신생대 아시아 유럽 대륙에서 살았으며 높이는 3m에 달할 수 있다. 9m는 신생대에서 가장 거대한 긴코의 일종이다. 그러나 중생대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웅장한 고대 코끼리 기후변화와 경쟁 압력으로 인해 점차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와 같은 근현종인 아메리카 유치코끼리 북미에서 계속해서 1만 년 전이 중생대 말기까지 버텼다. 아메리카 유치코끼리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현대 아시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와 비슷하다. 그러나 체형은 확실히 더 넓고 크다. 그리고 네 다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짧다. 전체적인 체형은 굵고 짧고 어색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과 확산 능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알래스카에서부터 고위도 극지대까지 기후가 따뜻한 멕시코까지 분포했다. 북미 전역에 걸쳐 퍼져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은 거의 다른 고대 코끼리와 비교할 수 없다. 비록 그것이 다른 단지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주로 나뭇잎을 먹지만 거칠고 단단한 소나무 가지와 잎에도 적응할 수 있다. 필요할 때는 초본 식물도 섭취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아메리카 유치코끼리는 다양한 조건의 숲에 적응할 수 있다. 숲 환경과 함께 고대 집단의 마지막 대표로서 아메리카 유치코끼리는 고릴라와 같은 진짜 코끼리와 맹수의 경쟁에 직면했다. 그러나 전혀 밀리지 않았다. 짧은 다리 코끼리에게 체면을 세워준 셈이다. 그러나 1만 년 전에는 그들은 가장 큰 맹수와 함께 강한 호랑이, 짧은 얼굴 곰과 같은 아메리카의 신생동물 스타들이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멸종했다. 긴 팬묘의 황금 역사. 여기서 끝을 향해 나아갔다. 아프리카 코끼리를 기준으로 아시아 코끼리를 대표로 하는 진짜 코끼리 종류가 되었다.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대표가 되었다. 다음 호에서 우리는 진짜 코끼리를 소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진화 과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